안녕하세요. GS자 맥코 크리에이터 전문가 여러분. 저희 이제 첫 특강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8월 17일 첫 특강은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의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상통 프로젝트는 2017년 3월에 창단한 환경을 예술의 장르로 인식하고 연희, 무용, 연극, 음악 등 다양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가지고 융복합적으로 공연 작업을 하기 위해 창단된 그룹인데요. 좀 복잡하네요. 네네. 그만큼 다양한 예술 장르로 환경 문제를 이제 알리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환경 연극 순환의 역사가 25분간 진행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환경은 이슈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유상통 프로젝트의 크리에이터 특강을 30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10분간 그 Q&A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강연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이제 있으시면은 댓글 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도 예술과 만나면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연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쾌 덩케 자, 아야, 오야 이 잡아 인자오자. 아하, 떠러럭,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있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깐타르비아 콜롬비아 시민 여러분. 방금 전에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회의는 바로 저 꼬르뚱이 여기 이 루아노무스키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마스크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깐타르비아 콜롬비아 별은 이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박쥐가 되는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박쥐로 변한 사람이 무려 1,800명. 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 깐타르비아 콜롬비아 별과 아주 똑 닮은 지구라는 별을 발견. 과연 이 지구라는 별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가 이주할 만한 땅인지 한번 알아보았죠? 알아보기 전에 이것을 찾아와 주신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깐타르비아 콜롬비아의 가장 저명한 박사, 의사, 변호사, 판사, 물리항공, 지질, 우주 과학자, 항공, 물리, 우주, 지질, 과학자, 지질, 항공, 물리, 우주 과학자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래? 고생했지? 뭐야? 야, 어디가? 오 마이 갓. 이미 박쥐가 되어버린 시민 여러분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야, 어디 갔었어? 너 빨리 마스크 써. 마스크? 마스크! 휴. 아직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 빨리 마스크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아, 저희가 회의를 시작해야 돼서 그런데 관객석 쪽으로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쪽으로. 갔다. 자, 그러면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우주 탐사에서 지구라는 별을 발견,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우주선이 어디? 에이? 아이, 자, 우주선을 타고
우린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지구라는 별을 탐사해 보아. 지구. 자, 위로 아래구나. 아래로 미안. 앞으로 아 뜨거. 괜찮아. 위로 오 앞으로 오 지구라는 별을 더블 클릭. 지구는 수억 년의 시간 동안 푸르름을 유지했습니다. 해성도 부딪히고 빙하기도 겪고 반기하도 부서지면서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죠. 예스. 하지만 지구는 판게아가 부서진 이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상위 포식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 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거. 공룡 아니야? 그것은 바로 코끼리의 조상 메모드. 야 두 발 달린 거 두 발. 두 발. 오케이. 그것은 바로 야 얘네 후손. 알았어. 그것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간입니다. 예스. 그러면 판게아 이후의 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옛날 한옛날에 털복숭이 원숭이의 자식들이 살았는데 오케이. 털이 없어. 밤에는 춥고 동물들과 식물들을 날 것으로 먹어서 맨날 배탈 나고. 이를 불쌍하게 여긴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선물해 줍니다. 나무를 베고 나무를 태우고 태울 나무가 없어지자 나무를 또 베고 또 베고 또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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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계속 베다 보니 주변이 온통 사막이 돼버렸어요. 사막에 살 수 없던 원숭이의 자식들. 이번에는 땅을 파고 파서 와우 석탄을 발견했어요. 석탄을 태워서 불을 피우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물을 끓여서 말 100마리의 힘을 얻게 될 거죠. 와우 달려 중기기관 차가 수증기를 뿜고 대륙을 횡단하고. 잠깐만. 저 바다에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고 파서 와우 검은 기름이 쏟아져 나온다. 이 기름을 태워서 전화기가 되고 여보세요. 자동차가 되고 야 타. 아이 몰라요. 배가 되고 비행기가 된다. 좋아 많이 욕심쟁이 원숭이들 더 빨리 더 많이. 내 거는 내 거잖아. 네 것도 내놔봐라. 전투기 띄워라. 군함도 띄워라. 탱 돌격 앞으로 핵일발 장전 발사. 여기저기 구멍이 난 대지, 여기저기 구멍이 난 하늘. 이대로는 안 돼, 저대로는 안 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태우고 계속 태우다 보니 검은 연기 쩍쩍 기침 소리 콜록콜 세상을 덮네.
바다에는 플라스틱 두둥실 섬이 되고 땅에는 플라스틱 거대한 산이 되네 이대로는 안돼 더 이상은 안돼 이리 와라 모두 와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 렛츠 고 이곳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지구의 대기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용건만 간단히 얘기합시다 용건만 그러니까 난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 나는 이미 친환경으로 싹 다 갈아엎은 지 오래라고 웃기고 앉아있네. 웃기고 앉아있어. 뭐? 아니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와가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거 당신네들이 발전한다고 환경오염 다 시켜서 그런 거 아니요. 그래 근데 뭐 근데 내가 석유 좀 팔았다고 근데 내가 석유 팔아서 지금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기 있는 거 저것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발전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인정 인정은 막 개뿔이 인정이고 아니 우리 여 와가지고 이 개고생하고 있는 거 당신네들이 발전한다고 환경오염 다 시켜놓고 인자 우리 같은 못 사는 나라가 발전 좀 말락하니까 뭐? 환경오염? 탄소 중립? 니나 잘하세요. 야 뭐라고? 너 일로 니나 와봐 잘하라고. 일로 와보라고 개발도상국 주제 잠깐만! 여기 싸우지들 마세요. 예? 우리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에이 들어가세요. 당신이 제일 문제야 문제. 무소유는 무슨 풀소유하고 앉아 있으면서 뭐 기후 위기요, 탄소 중립이요. 우리 모두 종생입니다. 아이고 형님들, 솔직히 말해서 형님들도 발전했으니까 우리 같은 못 사는 나라도 좀 발전하고 뭐 환경 문제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막 빤스만 입고 뭐 숲에 들어가서 정의한! 야! 입에다가 발을 갖다 대는. 그 기후 협약인지 뭔지 그거나 들어봅시다.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았지요. 뭐 그건 그렇지 뭐. 하지만 지구는 메탄가스가 하늘을 덮어 여기저기서 온실가스를 줄여. 온난화를 알아! 유럽연합 8%, 전 세계는 6%, 줄여도 상승한다. 해수면이 상승한다. 지구 온도 상승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언제나 빙하기가 오겠네. 아이고 마 형님들, 우리도 좀 발전합시다. 예? 그 재생에너지 알아봐. 재생? 그래. 너 똑똑하잖아. 내가 투자해줄게. 투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합의 봤어요. 어이. 자 이제 뒤풀이하러 갑시다. 가자. 됐어요. 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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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자. 허야. 자 이거 좋다. 아이고 좋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지겠지. 탄소를 줄이고 녹색 성장 후 지구를
지구를 지키자.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탄소를 줄이고 녹색 성장으로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지키자. 탄소를 줄이고 녹색 성장으로 지구를 지키자. 자자자, 우리 이제 환경 지키기로 다들 약속했어요. 그래 좋아. 자자자, 이제 들어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잡시다. 구텐다. 아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구 특공대 홈쇼핑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리사이클 재생 에너지 전문가 오직 재생 선생님입니다. お元気ですか？오직 재생이노ですね.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왜 오직 재생 선생님을 모셨느냐? 바로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죠, 선생님? 진노 환경이노ですね. 네, 맞습니다. 친환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텀블러노ですね. 네, 텀블러입니다. 아이 목말라. 아잉. 어머! 나도 모르게 소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잔. 여러분, 하루 성인이 커피를 몇 잔 소모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4잔입니다. 4잔. 그러면 저 혼자 하면 4잔, 선생님이랑 하면 8잔, 10명이면 40잔, 100명이면 400잔, 1000명이면 4000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저 텀블러 모두 구매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연료로 만들어졌다는데 어떤 거죠, 선생님? 플라스틱이네. 네! 네, 플라스틱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플라스틱 텀블러 하나 소비해서 이거 4,000개 막을 수 있다? 그게 어마어마한 친환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텀블러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잉? 어잉? 네네. 네? 여러분, 방금 전 전화해서 환경단체에서 4만 개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 매진되었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텀블러를 구매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아쉽지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요나라. 안녕. 나봉.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지구 특공대 홈쇼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잠깐만, 이 환경을 모토로 하고 있는 이 지구 특공대 홈쇼핑에서 웬 자동차냐? 자, 여러분들 이 자동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로 친환경 에코 자동차인 거죠. 이게 왜 친환경이냐 하면요, 바로 친환경적인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미국 MIT 공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전공하고 싶은 고마헤라 마이테우타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 좋아요. 아이 자. 고마이라 마이 태우다.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나이스 투 미츠. 큰 박수 주세요. 아이,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마해라 마이 테오타 선생님. 야, 이게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허. 어떤 연료지요? What's your name, 수소? 수소. 그렇습니다. 수소입니다. 자, 이 수소가 무엇이냐? 물에서 조그마한 수소 원자를 똑 떼내어 가지고 아주 작은 입자로 거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 물에서요 또 수소 원자를 뽁하고 뽑아내는데 또 아주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I'm fine, thank you. 휘발유. 휘발유를 아직은 한 50% 정도 사용하고 예. 있지만 나머지 50%는 아주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게 뭐지요? Long time no see. 원자력. 원자력 맞습니다. 이 원자력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또 작은 이 우라늄 원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예. 에너지인데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원자력 발전하고 나면 핵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핵 폐기물을 또한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지구특공대 홈쇼핑에서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뭐지요? See you again, 바닷가. 바닷가에 그냥 버리면 됩니다. 바다는 아주 넓고 깊기 때문에 그냥 예. 방류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과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어마어마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자는 다릅니다. 이 과자는 지구를 지킵니다. 이 과자는 미래입니다. 과자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모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질소만 넣었다. 질소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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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말대로 질소 과자. 예. 여러분들 이 질소 과자를 사시게 되면 우리 지구특공대 홈쇼핑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질소 과자 봉지가요. 또 이게 뒤를 보시면은 이게 이 아더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다른 에너지로 또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재활용이 되지요? 바로 불로 태워서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아, 불로 태워서 열 에너지로 전환식. 잠깐만. 예? 이거 태우면 또 탄소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리는 순간 올매진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쉽지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깐타르피아 콜롬비아 행성과 다를 것이 없어진 지구는 우리가 이주할 수 있을 만한 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지키지 못해서 박쥐가 되는 저주에 걸린 깐타르비아 콜롬비아처럼 지구도 이제는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런노무스키, 우린 또 다른 별을 찾아 떠나야겠죠?
저희는 이제 다른 별 찾으러 가볼게요.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아까 공연 잘 보셨나요? 네, 이 작품의 공연이 뭘까요? 이름 순환의 역사입니다. 이 순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라고 쓰고 순환의 역사라고 읽는다라는 게 프레임이고 주제입니다. 이 작품은 작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환경은 이슈가 아니다. 그럼 뭘까요? 네. 바로 앞에 있는 PPT 화면 보시면요, 뭐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요, 포스터예요. 포스터. 결혼식 포스터 같기도 하고. 저는 2018년 8월 1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기획자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결혼식 포스터, 뮤지컬, 집들이 콘서트 같은 이런 포스터. 저랑 와이프는 같이 이런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상통. 사실 유상통 프로젝트가 유쾌상쾌 통쾌한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유쾌상쾌 통쾌하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유쾌상쾌 통쾌하게 작품을 창작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2009년도에 활동했을 때 활동명이 유상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제 이름을 따서 하는 것보다 닉네임을 따서 하나의 프로젝트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활동해보자 해서 유상통 프로젝트, 네, 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환경을 예술의 장르로 인식하고 여러 장르의 공연을 제작하는 공연 단체입니다. 일명 환경 퍼포먼스 그룹. 와우 와우. 유상통 프로젝트 순환. 축축축축축축축.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콘텐츠가 되는가? 콘텐츠는 어떻게 유통되는가? 제작비가 없는데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뭘까요? 이 작품은요, 2017년도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거리극으로 시작했던 멸종위기 동물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창작, 기획, 유통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아이디어의 시작. 저는 2017년도에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고래 사체가 육지에 떠밀려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면이 바다인 지구, 바다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서 자유롭지 않은 고래, 고래도 그 넓은 태평양, 대서양 같이 넓은 바다에서도 자유롭지 않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래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를 차츰차츰 연구하게 됐어요. 고래는 왜 죽었지? 고래가 왜 죽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고래가 멸종위기 동물이네? 그러다 보니까 멸종위기 동물에 관련돼서 계속 작업을, 리서치를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지원 사업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컨대 프로젝트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인데요.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작 지원 사업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형태, 소셜 미션, 목표 이런 것들을 창작하고 교육하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첫 쇼케이스를 했죠. 중요한 거는 쇼케이스 하기 전에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마켓이 있잖아요. 유통할 수 있는 판매 시스템에 대한 그런 마켓이 있는데, 그런 마켓이 현재는 없어졌지만 거리예술 마켓이라고 있었어요. 거리예술 마켓에 가면 저희가 공연을 피칭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만들어낸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관과 아티스트, 단체 또는 재단과 축제와 다양하게 매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마치고 나면 그 조그만 한글 파일에 대한 문서를 주는데 수많은 메일이나 이런 것들 연락처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공연 쪽에서는 팜스 초이스라고 있습니다. 팜스 초이스라고 있고 영상은 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비슷한 형태대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이 큰 한 장이 있거든요. 현재 공연에서는 제주국제 해비치 페스티벌, 제주 해비치 페스티벌이 대표적이고 원래 9월인데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유통을 시작해야 되죠.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2017년도에 만들었고 쇼케이스를 했고 피칭을 했고 그다음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 서울거리 예술축제, 강동 선사문화축제 축제가 전국에 있는 축제가 약 4,000개가 됩니다. 4,000개가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갔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보통 야외 공연 같은 경우는 대형 규모 같은 경우는 한 5명 이상 대형 오브제 형태로 많이 가는 진행이 하는 거고 대부분 5인 이하였어요. 저희는 7명이었거든요. 명수의 제한이 좀 많았어요. 야외극에 빨리빨리 소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게 됐고 매칭했던 것들이 서울거리 예술 마켓이 좀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9년도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모였죠. 공모였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을 거쳐서 2020년 극장 공연을 하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거리극 멸종위기 동물편과 2021년 뮤지컬 멸종위기 동물편 저희가 5년 동안 얼만큼 발전해왔고 성장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거리극부터 들어주세요.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뮤지컬 멸종위기 동물편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아시테즈 국제 여름축제 공식 초청작에 선정돼서 공연한 작품인데요. 저희가 극장을 공연을 목표로 해서 한 건 아닌데 공간의 형태와 다르기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 극장에서도 공연하게 되었고 야외에서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브제와 무대 미술이 좀 특이해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최대한 관객 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관객 참여를 통해서 장기간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포커스를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뮤지컬 멸종위기 동물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작품의 특성들이 대부분 다 환경이에요. 예. 환경을 예술의 장르로 인식하고 창작하는 공연팀이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주제를 크게 감싸고 있어요. 쓰레기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나 멸종위기 동물, 바이러스, 순환, 자원의 순환 역사,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등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적이지도 않아요. 예, 저희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많이 공연하는데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들한테 기존에 있는 공연의 형태처럼 하지 않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을 합니다. 이게 좀 약간 다른 단체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단체는 대부분 아까 수다의 역사도 보시다시피
풍자를 많이 합니다. 약간 상황을 약간 비꼬고, 근데 이 재미에서 익살스러운 면도 많이 부각돼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작품의 특성에 대한 것들은 작품을 만든 거고요. 올해는 2021년도 신작으로 라이프 붐, 정코 오케스트라, 북극의 계절, 고래배 속에 땡땡땡이 산다. 요거 4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작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작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요. 사진들이에요. 우측에는 아까 그 사운드 서커스나 순환의 역사나 멸종위 동물, 오브제들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어린이 방송 예술아 놀자라고 있어요. 예, 그것에 또 출연해서 뭐 쓰레기를 줄이자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것도 있네요. 저 위에 거는 보이시나요? 좌측 위에요. 인형들이 있는데요. 이 인형들이 사실 처음에 기획을 이제 했을 때 만화 영화 둘리 있죠, 둘리에 꼴뚜기 외계인이 있어요. 꼴뚜기 외계인이 지구를 가서 지구에서 무슨 뭐 보물 찾잖아요. 그것처럼 그거의 모티브를 얻어서 꼴뚜기 외계인 2명이 지구로 갔는데 지구에서는 현재 뭐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XR 다양한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계속 발전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고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약간 풍자적으로 우화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요, 저희가 2019년도에 친환경 브랜드 러쉬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공연을 한 사진이죠. 예. 그리고 2019년도, 2021년도 그 전에 2019년도에 저희가 국제교류 사업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폐품 악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아까 작품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작품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순환의 역사고 폐품 악기를 활용한 거는 사운드 서커스라는 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섞다 해서 사운드 서커스. 저걸 향한 서커스가 아니고요. 석어스. 예, 그래서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좀 더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해서 런던에 정코 오케스트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팀하고 MOU를 맺고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팀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블루맨이라고 아시나요? 얼굴 파란색한 분장. 블루맨에서 활동한 창단 멤버인 사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와 같이 MOU를 맺고 같이 악기를 제작하기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과 런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올고 창작하고 공연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한번 교류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악기 제작 가운데 보시면요, 고물상과 MOU를 체결한 사연.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처럼 저희는 저희 집 근처 또는 사무실 근처, 연습실 근처에 고물상이 있는데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 많은 소품이나 폐품들이 쌓이잖아요. 그것들을 또 갖다 주고 그것서 필요한 소품들을 가지고 오고 이런 형식으로 물물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요, 맨 위에는 저희 사무실 마당이에요. 사무실 마당에서 악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이 완성된 오브제들이고요. 저희 오브제들이 이런 것들이 잘 매끄럽지가 않아요. 약간 투박해요. 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예,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투박하지만 소리는 제대로 납니다. 이런 것들 음을 다 맞춰가지고 제대로 나오는데 보여준 형태는 약간 투박하지만 약간 좀 그로테스크하게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투박하고 아름다운 미학을 같이 연계해서 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대표적으로 아주 오래된 집을 보면요, 10대, 20대 친구들은 오 되게 이쁘다 인싸다 하면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나 50대, 60대는 이거 재개발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죠. 요 차이예요. 요거에 대한 간격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제작, 요거는 되게 사연이 많은 오브제와 미술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멸종위기 동물 편이라는 작품이에요. 우측에 공룡이 있죠. 공룡은 자세히 보시면요, 마스크를 수백 개, 수천 개가 쌓여서 뭉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라문탄이 보이죠? 오라문탄에 태들이 있는데 택이 뭐냐면 옷 새로 사면 이런 택 같은 거 있잖아요. 택 같은 거가 수십 개, 수천 개가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코뿔소가 있습니다. 코뿔소가 뭘까요? 일반 플라스틱이나 캔, 병뚜껑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모아서 다 펴서 대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여기 고래처럼 모양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가운데 고래가 있죠. 여기 쓰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가 저희 미술 작가인 오칸나 PD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했어요. 예, 재활용 쓰레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전, 울산, 광주, 수원, 일산, 서울, 고양, 순창, 목포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개당 100원으로 삽니다라고 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다 세척해서 한 달 기간 동안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다 보내주면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뭐랄까 인식의 변화 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자. 우리도 작품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의 오브제에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인싸에 계속 홍보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만든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고래 뱃속에 쓰레기가 쌓여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고래 뱃속 안에 저희가 공연을 할 때마다 버려지는 일회용 쓰레기를 여기다 계속 넣습니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더 팽창되겠죠, 고래가.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고래인지 뭔지. 근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부풀어 올라요. 언젠가는 터질 수도 있겠죠. 지금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포커스를 삼았습니다. 네. 저기 오른쪽에 보면 토끼 보이죠? 토끼는 2017년도에 재개발 지역에서 토끼가 버려져 있길래 그냥 주워왔어요. 주워와서 놨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개념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념 미술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 예술가가 어떤 오브제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놓았다가 개념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생각해서 오브제를 있네? 좀 약간 더러우니까 좀 깨끗이 하고 딱 놓고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축제 공연들이 84개가 취소되고 2021년도에 88개가 취소돼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취소가 되니까 멍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공연이 취소됐으니 다른 형태로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따다단 환경밴드 결성. 환경밴드 결성입니다. 노래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단계가 좀 내려갔을 때 한 1단계 거의 한 15명, 10명 이렇게 됐을 때 거의 괜찮을 때 저희가 하나의 콘서트를 좌측에 한번 해봤어요. 음악들, 기후위기에 관련된 음악들, 탄소 중립에 관한 음악들을 정말 다채롭게 고민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고민들을 2020년, 2021년을 통틀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사실 곡은 정말 많은데 작곡자인 박성준 감독님께서 음악을 정말 많이 작곡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많이 작곡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게 어떤 건지 헷갈려요. 예,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붙여봤어요. 근데 또 작곡가님이 보실 때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기획자인 제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니까 또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음악 콘서트를 북극의 계절이라고 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하고 10월 3일, 10월 16일 의정부 평화광장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해요. 코로나 4단계인데 어떻게 공연하지? 예, 저희가 방독면 쓰고 비대면으로 공연합니다. 예, 야외 광장의 비대면으로 테두리를 친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회에서 다 도장 받고 절차가 정말 복잡해요. 모든 걸 다 통과하고 확정되고 승인돼야지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좀 많이 까다로워졌죠. 예. 저희가 한번 작곡한 음악 분리수거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유쾌하게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 Let's get it. 야!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작사를 했어. 작사. 드럼을 치고 있는 친구가요 작곡을 했어요. 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숙취만땅 화장실 갔어 칫솔에 취향 묻혔는데 어머나 세상에 칫솔이 글쎄 바로 그로 탈출 시간 두리번 눌러보니 어제먹다 남은 술병 콜라병 과자 박스 라스와인랑 술은 내가 언제 사왔냐 누가 사왔냐 왜 또 하필 깨져있냐 도대체 고추장은 누가 버냐 시킨 로니까 다 떨어졌어 빈통을 또 어디다 버려 나 정말 돌아버려 도와줘요. 유상통 프로젝트. 이건 접니다. 지금보다 좀 살이 쪘을 때입니다. 92kg 때. 유상통 프로젝트. 칫솔 일반 왜냐 바로 칫솔모 칫솔모 손잡이를 한번 풀기만 절대 안돼 해봐 안돼 그래서 이건 일반 어제 먹다 남은 술병 유리병 콜라병은 tipsy 포장지를 뜯고 버려 밟아 부피를 줘야지 색깔 있는 페트병은 tipsy가 재활용이 어려워요. 설명수 깨진다 쓸어 다 마시면 이 종이 아무거나 줘봐 뽕뽕 싸서 어디다가 유리병 일반 포장도 비닐 싸서 거기 일반 아니면 그냥 네가 내가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하는 게 아셨죠? 유상통 프로젝트. 이곳이 저희랑 MOU 맺은 공간입니다. 유상통 프로젝트 여담으로 이 뮤직비디오를 찍으신 분이 방탄소년단 BTS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했던 이재우 감독이 찍어주셨는데 정말 재밌게 잘 찍어주셨네요. 네. 예, MMO하고 헷갈리는 분리수거, 어른들도 알려주지 않은 분리수거,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쓰레기의 80%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한번 분리수거송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나요? 중독성 있나요? 오케이. 좋으셨다면 유튜브에 유상통 프로젝트를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퓨퓨. 오케이. 다음에는 2D 인형극. 아까 수난의 역사라고 하신 그 공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Go! 바다에는 플라스틱, 주둥지 섬이 되고 땅에는 플라스틱, 거대한 산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리 와라 모두 와라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 랩시. 이 작품의 특징이 OHP 프로젝트를 활용했는데요. 오브제들이 대부분 버려지고 낡은 것들, 잊혀진 것들을 대상으로 2D 형태로 인형극 오브제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는 좀 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거랑 대비돼서 과연 세상이 발전하면 시대가 좋으면 좋을수록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공간들은 어떨까라는 것을 풍자하고 고민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와우. 괜찮아요? 예. 저희가 단체 설립이 5년 차입니다. 2017년도에 단체를 만들었고 컨텐츠를 한 1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 100여 개의 페스티벌 초청을 받고 500여 개의 공연을 초청을 받았죠. 가운데 있는 게 2019년도에 초청을 받았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 식전 공연에 초청을 받았고 우측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 공연 식전 공연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배 위에 보면 6번 써있죠. 국무총리, 국무총리배, 뭐 장관배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하고 초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유통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리서치를 통해서 유통을 해서 배급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주제를 가지고 공연한다고 변화가 될까? 사실 저희 단체만 아무리 한다고 변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러나 이게 되게 좋은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 다문화 가정 문화센터인가 여기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 기관과 매칭을 해서 한 달 동안 이런 퍼포먼스 캠페인을 한번 벌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스루로 했는데 차량을 100대를 인증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걸 처음에 기관 쪽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와 같이 함께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런 걸 할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약간 충격적으로 한 3,000평, 4,000평 되는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득 메우고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형태로 와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못 치기 때문에 클락션을 빵빵빵빵 울리는데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하면 빵빵빵빵빵빵 한 100대 200대 차량들이 빵빵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계속 클락션을 울려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나고요.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고민하는 두 개의 단체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게 조금씩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여담으로 90년대 식당에서 담배가 정말 많이 허용돼서 다양하게 폈죠. 버스 안에서도 피고 뭐 90년 80년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하철에서 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울리는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현재 계란이에요. 계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9,000원대입니다. 특나는 15,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3,800원, 4,800원만 5,000원, 200원 이게 주가처럼 쫙 왔다 갔다가 쭉 올라갔어요. 이것처럼 지금 이런 문제들도 처음에는 뭐지 쭉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환경은 이슈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뭘까요? 이제는 문화입니다. 문화고 트렌드예요. 90년대 전후반으로 가장 많이 변했던 것이 환경을 언어로서만 소비됐던 것이 가장 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았어요. 실제로 뭔가를 가까이 와 닿아야지 그런 것들이 와 닿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 차츰차츰 눈에 띄지 않게 쭉 하다 보면 변했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육해상계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10분 동안 질문을 여러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질문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여러분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제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많이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되게 듣기 싫은 이슈일 수도 있고 또 풀어내기 되게 어려운 이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관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풀어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얼마 전에
SNS에 어떤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는 계속 창작을 하고 누구는 계속 어떻게 만들고 창작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 근데 사실 그것들은 단순간에 생각하지를 못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계속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일 제가 결혼기념일입니다. 이게 왜 말하냐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때도 책가방을 메쓰고 여행을 갔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둘 다 기획자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해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기록과 메모를 합니다. 예, 기록과 메모가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영화 보면서 다양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잠깐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하루 만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정리할 수도 있고 계속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콘텐츠를 만들 때 그것들이 하나씩 뭐랄까 매칭되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메모입니다. 메모와 기록. 그것을 통틀어서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써보고 굳이 사업계획서 공모가 뜨지 않아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머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와 콘텐츠를 만듭니다.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사람들이 관심과 생각과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꾸준히 만들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것들은 책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SNS도 받아들일 수 있고 걸어가면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전시를 보면서 다양한 형태로 말도 안 되는 형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해야지 찾아야지 하면 안 찾아져요. 발명도 그렇잖아요. 발명도 무심코 이거 되게 불편한데? 할 글 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불편한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뭘 별로 안 좋아하지? 생각하다 보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을 인식하고 고민할 때 그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희가 지금 뭘로 보고 있죠? 유튜브로 보고 있죠. 줌으로 보고 있나요? 예.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연결해서 다양한 정보를 생각하는데 하나의 고민을 했을 때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그 아이디어를 계속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기록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순환의 역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목이 사이클이었어요. CYCLE 사이클이었는데 사이클이 또 순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순환의 역사, 지구의 순환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순환의 역사라는 프레임을 잡았는데 순환의 역사인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순환의 역사인데 또 수난의 역사이기도 한 지구의 모습을 표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도 했고 또 대표적으로 사운드 서커스인데 사운드를 어떻게 서커스 하지? 사운드 서커스? 사운드를 섞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하나를 섞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재밌게 언어적인 표현이나 고민을 이런 것들을 재밌는 요소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일반 콘텐츠 촬영보다 환경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게 힘드실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뿌듯했던 기억들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든 기억들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는 처음에는 환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거리에 쓰레기가 정말 많은데 그 쓰레기들이 과연 제대로 된 분리 배출이 정말 된다면 과연 80% 분리 이렇게 하면 정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한다면 분리수거가 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개념 퍼포먼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엔 쓰레기통 메고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산하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연 단체가 아니고 환경 운동을 하는 단체 민간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부인 줄 알고 저희가 쓰레기를 통을 메고 퍼포먼스하면 여기 안에다 자기가 먹던 것들을 넣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이런 창작을 했을 때 그때는 이걸 왜 하냐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기존에 있는 서사를 구성으로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걸 해? 굳이? 왜?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4, 5년 후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돼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바이러스가 될 수 있지만 황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복장 같은 방지복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지금 방진복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고 있었지만 저희가 방진복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방진복이라고 하면 방진복이 뭐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잘 몰랐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 요것들을 계속 관객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저희가 나중에 방독면과 방독 마스크, 고글 안경 막 이런 것들을 싸고 살아갈 수 있다. 경각심에 대한 퍼포먼스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습득력이 정말 빠릅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직관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 것들 같이 좀 더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공론화시키고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좀 약간 낯설어 하는 것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2017년도에는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교육밖에 없었어요. 교육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업을 뽑히는 걸 보면 10개 중에서 4개가 환경을 갖고 있는 이슈더라고요. 그만큼 문화로서 많이 소비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구나. 많이 고민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많으면 너희 거를 좀 약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요거를 가지고 환경이라는 장르 또는 장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문화가 되고 문화가 돼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와, 지금 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질문이 없었어요. 이게 2017년, 18년도 강의하면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질문이 많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이 2가지가 있어서 먼저 앞에 거 먼저 드릴게요. 기본적인 질문인데 전 사실 환경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실천을 못하면 괜히 죄책감 누가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유명해서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리고 제로웨이스트하는 저희 제로하자 팀과 같이 플로깅 한번 하면 어떠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플로깅 좋습니다. 플로깅은 좋아요. 저희가 사실 올해 말고 내년에 쓰레기 산에 땡땡땡이 산다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플로깅을 좀 더 많이 알리자라는 퍼포먼스인데 플로깅이 처음에 생겼던 게 2017년 5월인가 2015년 5월인가 뭐 그랬던 스웨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 사실 스웨덴보다 저희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플로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처음에 많이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이슈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게끔 많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쓰레기 사는 땡땡땡이 산다. 플로깅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면서 뭐 체험하면서 뭐 강변 걸으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바닷가에서 뭐 수영하면서 다양하게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캠페인 좋습니다. 2번째 거는 저희는 아주 환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많이 생각하죠. 많이 생각합니다. 고민도 엄청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텀블러 쓰는 것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로 그러는데 어떤 것을 오래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를 가보면 분리 배출이나 이런 것들도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직원을 뽑았거든요.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앞에 보이는데 제가 막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 더 떼서 더 철두철미하게 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또는 어떤 결과물을 가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인식하고 생각하느냐가 모두 작품의 안에 다 포함되고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힘들어요. 네. 질문이 조금 계속 들어와서 제가 앞으로 3개를 더 드릴 건데 아, 조금, 예, 사실 네. 이런 질문들이 어디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질문 받고 그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짧은 질문 안에서 계속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좀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우선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 감독이나 미술 감독 같은 역할은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저렇게 훌륭한 팀원분들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음악 감독 작곡가는 저희 창단 멤버고요. 같이 만든 거라기보다 제가 만들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같이 하자 했는데 그 친구 원래 드러머였어요. 드럼 치는 친구였는데 같이 작업하다 보니 작곡도 하더라고요. 너 작곡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 조금 할 줄 알지. 그러면 이거 한번 작곡해 줄래? 작품 프로젝트를 맡겨서 작곡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향을 하더라고요. 너 음향도 할 줄 알아? 음향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음향을 해. 저는 그래서 기획도 하고 창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전 배우도 합니다. 그랬던 원래 극작가 이번에 순환 역사를 작가라 했던 친구가 아까 공연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배우예요. 뮤지컬 배우 하면서 드라마에서 고정 조연으로 출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머리가 워낙 좋아요. 통번역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통번역도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서 번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래?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머리가 좋고 하다 보니까 너 혹시 글 한번 써볼래? 하니까 글이요? 하다 보니까 쓴 게 처음 데뷔작이 순환 역사입니다. 글을 좀 쓰는구나. 그래서 다음 작품 라이프붐 이거는 테이블 인형 뮤지컬 극인데 기후위기의 공연이거든요. 이거에서도 네가 극작을 해봐 하고 그럼 내가 연출할게 하는데 그 친구가 형 제가 한번 연출을 해봐도 될까요? 그래? 너 연출에도 관심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기회를 같이 한 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는 무대 미술 같은 경우도 사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공연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미디어 작가로 활동하는데 예전부터 학교에 있을 때 대학에 있을 때 공연하면서 나 무대 미술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데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큰 프로젝트인데 좀 전문가를 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우리는 멤버들이 되게 믿음이 끈끈하거든요. 되게 엄청 가족보다 더 많이 본 사이다 보니까 너무 끈끈하고 뭐 싸운 적도 별로 없고 거의 이렇게 계속 지내고 있다 보니 믿고 그냥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계돼서 같이 작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막 오프라인 공연 보고 싶다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계속 준비 잘해서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제작을 하실 때 끊임없이 고민하실 텐데 완성도를 높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 방법을 찾으시나요? 환경, 역사의 고증, 전달 방법, 캐릭터 설정, 배경 등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좀 띄워주세요.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를 통하기 전에 기록과 메모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거에 하나의 주제, 아이디어를 하나 딱 생각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리서치를 기본적으로 해요. 공연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하고 재료 실험을 하고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본적인 플랫폼을 딱 정한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한 기획 의도가 무엇일까? 기획자가 창작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기획자가 이 기획 의도, 기획 목적 이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큰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희 인간은 뼈도 있잖아요. 뼈 있는 것이 큰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세우는 거는 극작가가 할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뼈대를 세운 다음에 관객들이 이 공연을 왜 봐야 되지? 라는 것을 또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작품을 만들면 많이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대중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인식하고 고민하고 재미있고 공연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양한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포인트고요. 캐릭터 설정은 초창기부터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기획자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할 거야가 아니고 이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좀 편한기가 돼야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기획자가 선택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이나 아이디어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놓는 거죠. 놓고 진행을 하는 것들. 예. 전달 방법은 대부분 다 공연이에요. 공연에 관련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희는 1명, 2명, 3명, 4명, 5명 형태로 갑니다. 극장 공연, 야외 공연, 거리극, 퍼포먼스, 인형극도 어떻게 하면 인형극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테이블 인형극이 있어요. 테이블 안에서 하는 인형극이 있는데, 근데 테이블 인형극인데 테이블 인형 뮤지컬극이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인형 뮤지컬극을 한번 만들어보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 뭐 진행할 때 큰 틀은 제가 이제 다 짜서 만드는데 같이 틀을 짠 다음에 그 틀에서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걸 커트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귀를 열고 수용을 해봐야 돼요. 수용을 한 다음에 대표는 그것을 어떤 걸 할지 정하는 사람이 대표입니다. 그게 리더라고 생각해요. 예,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가 아니라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하는 사람. 그러나 이 결정의 책임은 대표가 다 지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책임이 중요하고, 그걸 책임을 질 거면 제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360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예, 취미 생활이 저는 이제 좀 말도 안 되지만 기획안을 쓰는 게 취미 생활이거든요. 이게 기획안을 어떤 걸로 해서 뭘 하겠다 아니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만들어 볼까? 써놓고 갑자기 생각나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뭉게구름처럼 생각한 것들을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다 이렇게 써서 쓰면 되게 어렵지 않게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 뜨고, 만약에 5월 5일 날 떠서 5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떴다. 뜨고 나서 그때 생각해요. 그러면 늦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뭐지? 어떻게 써야 되지?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이 생각해놓고 굳이 메모를 안 하더라도 계속 생각해놓고 시작을 하면 딱 보면 머릿속에서 다 알잖아요. 이거 느낌이 쫙.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포커스, 그 다음에 사업 요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요. 그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동력이 있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해요. 되게 대박적으로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해서 몇 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한 번 공연하면 막 1억씩 들어. 예. 근데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초청을 안 해줘. 그러면 좀 약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을 있고 셋업 시간과 철수 시간, 공연명이나 공연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본이 얼만큼 소비가 돼서 흘러가는 거에 대한 예산적인 문제도 다 고민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공연을 만드시면서 관객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여쭈시는지, 또 영상 제작과 관객 참여 캠페인을 또 실제로 하셔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어떨지 고민이 많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요. 되게 재밌는 것들인데 예능을 많이 보세요. 예능 프로를 정말 많이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나 예능 프로를 많이 보시다 보면 여기서 재밌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능 보다 보면 웃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에 SBS 개그맨 공채 11기로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최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최종 과정이 뭐였냐면 3개월 동안 우차사 선배들과 개그맨들과 같이, 합숙까지는 아니지만 SBS 방송국 출근하면서 3개월 동안 인턴이 있었어요. 그 인턴 동안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컨셉과 그런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로 개그를 어떻게 짜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짜야 될까 했을 때 다양한 예능을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능국 PD님께서 다양한 예능을 보고 개그를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거 재밌네 하면 체크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형태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진지하게 만들고 이게 과연 관객들 웃길까? 너무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이런 영상 콘텐츠나 공연 콘텐츠는 너무 어렵게 고민해서 만드는 것보다 한번 해볼까? 해보자. 좋네, 재밌다. 일단 픽스. 괜찮다, 픽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당장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 할 거면 처음 만들 때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만들어가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힘을 쓰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버리면
2번, 3번, 4번, 5번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고 단순하고 재밌는 것들을 위주로 또는 재밌게 고민하는 위주를 촬영해서 영상을 편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한 1시간,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좀 나눠서 하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것을 보십시오. 예,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일단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예, 이상으로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육해상기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 예,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